지금은 시도해볼 수 없을까요? PC 컴포넌트 쪽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K벤치 최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제 제조사들이 왜 망했는지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특히 국내 제조사 나왔던 게 되게 많은 화제가 됐어요. 이런 제조사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PC 메인보드 만들었었고 그래픽카드도 제조했었고.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때 대만 편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치적 상황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정치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리피트를 간단하게만 하면 80년대가 돼서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취임하잖아요. 네네. 레이건 정부가 취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기업 우대 정책들을 대거적으로 도입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제조산업도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면은 이 일은 한참 뒤에 벌어졌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제조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것이 한국과 일본, 대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80년대는 냉전의 시기였잖아요. 전 냉전 시대였죠. 네. 공산국 간을 일단 다 빼야 돼요. 지금도 그 중국의 남중국해와 이쪽을 복잡하죠. 거기서. 복잡하잖아요. 네. 중국 라인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이 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밀어줬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줬다.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은 나한테 더 의지할 것이고 이런 정치, 경제학적 복잡한 관계. 국내 PC 컴포넌트 제조사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PC 컴포넌트를 국내에서 만든 게 어떤 게 있었나?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 게 80년대는 대기업에서도 부품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80년대 부품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네. 아까 그 문제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고. 네. 예.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있었고요. 대만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이 친구들이 이제 했었고, 일본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었고요. 메인보드는 그렇게 초기에는 삼성, LG, 대우, 중견기업으로는 삼보, 석정, 상로갈토스 정도가 메인보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네. 가산전자와 두인전자 상장한 업체예요. 근데 왜 지난번에 왜 빠졌었죠? 네, 저도 그 리스트 하면서 놓친 거예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시그마컴, 인사이드 TNC, 슈마, 유니텍 얘네들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제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컴포넌트로 또 어떤 게 있냐면 90년대 TV 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영상 관련 장치. 대표적인 게 아까 그 가산전자, 두인전자 네. 똑같이 그런 TV 카드 이런 거 만들었어요. TV 카드, 그래픽 카드가 통합된 제품도 있었고요. 생각나는 업체가 다우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우 기술 회사가 있어요. 다우 기술의 루키, TV 카드, 그리고 슈퍼 루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사운드 카드. 네, 그땐 사운드 카드 필요했잖아요. 네. 저 그때 들었어요. 옥소리? 옥소리. 예, 예. 예. 옥소리가 90년대 초중반. 예. 그 다음에 옥소리 사장님이 나와서 만드신 훈테크. 예.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네. 오디오 트랙이라는 회사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오디오 트랙.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워 서플라이로 유명한 업체 있죠. 국내 제조사. 네네네. 예. 썬파워. 그 다음에 파워렉스. 모뎀 같은 거 국내에서 되게 많았어요. 아, 맞아요. 예. 업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업체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기억나시는 분들.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혹시 예, 모뎀 예. 국내 업체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잘만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잘만 지금 있죠. 예. 예. 잘만이 기사회생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국내에서는 그래픽카드가 2개가 있었어요. 잘만이 들어있는 그래픽카드, 잘만이 안 들어있는 그래픽카드. 그만큼 옛날에 잘만이 정말로 대단한 업체였어요. 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국내에서 그래픽카드나 사운드카드 뭐 관련된 컴포넌트 정도를 만든 업체들이에요. 네. 근데 왜 실패했죠, 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건데, 첫 번째로 이 회사들이 가장 망한 여러 가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PC 시장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이? 90년대는
그래픽카드 꼽죠. 네. 사운드 카드 꼽아요. 네. 모뎀 꼽고요. 네. 꼽는 게 기본 3, 4개예요. 컴퓨터로 TV 보려면 TV 카드 있어야 되고 네. 동영상 보고 싶으면 MP 카드 꼽아야 되고 그러니까 카드가 5-6개씩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것이 맞네요. 90년대에서 00년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다 통합됐죠. 다 통합됐죠. 네, 메인보드. 메인보드로 뭐 CPU에 뭐 네. 이런 거 다 들어가 버려.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 아, 삼보, 석정, 상록알토스를 뺀 모든 업체가 메인보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PC 컴포넌트. 다른 컴퓨터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크리에이티브죠. 아, 맞아요. 크리에이티브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회사잖아요. 네네네. 사운드 카드가 다 통합됐기 때문이에요. 기술만 남은 것 같아요. 기술만 크리에이티브는. 남았죠. 예, 예. 만약에 크리에이티브가 이 시장에 적응을 했다면 사운드 카드는 아니고 다른 걸 만들었어야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까지 그나마 남아있는 게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통합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뭔가요? 국내 시장에서만 멈추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 해외 진출 못했다는 네, 해외 거? 진출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특히 제조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만이 유일하게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업체예요. PC 컴포넌트에서. 현재 우리가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를 해외 시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리텍, 슈마, 인사이드 TNC, 시그마컴, 석정상록, 삼보컴퓨터 제품을 해외에서 볼 수 있냐 이거지. 일부가 OEM으로는 좀 판매를 했어요. 못한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있어요. 안 한 건 왜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할 필요가 없... 내가 한 달에 10,000개를 팔아요. 해외 시장에 10,000개를 파는 게 좋아요? 국내 시장에 10,000개 파는 게 좋아요? 국내 시장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입장에서는 그쵸, 예, 어차피 내가 10,000개만 만들면 네네. 아, 부품을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하면 삼성에서 수출해요. 그럼 결국 이익은 그러면은 내가 해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없어. 그쵸. 아예 삼성에서 납품하면 삼성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독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못한 것은 네트워크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으니까 싸이처럼 강남스타일처럼 뜬다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나 니네 거 수입할게 10,000개 줘. 그러면 수출하면 되잖아. 그쵸. 지금은 그런 거라도 있지.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고 없는 시대잖아요. 90년대니까. 그리고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와 국내가 동기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해외에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브랜드 수출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가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OEM 수출을 해야 돼. OEM은 철저하게 네트워크예요. 그쵸.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겠죠.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거잖아. 근데 OEM 네트워크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없죠? 위에 막 대기업이 맡고 있어.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내가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거 반, 못 한 거 반이라는 거예요. 나 10,000개 만들어서 삼성에 주면 삼성에서 10,000개 팔아요. 근데 그걸로도 난 돈 몇 억씩 벌어요. 뭐하러 더 해. 나 벤츠 끌고 다니고 그냥 그쵸. 자식한테 회사 물려줘도 나는 좋은데 더 할 필요 없어. 10,000개 그냥 굴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는 거기서 못 끝낸 거지.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요. 그쵸. 지금은 인터넷하고 인터넷이에요. 예, 예.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설명이 수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그쵸. 얻어 걸린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 한 번 네트워크가 뚫렸잖아. 그럼 그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요것도 있어. 얘네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이런 너무 많아 이런 게. 문이 열린다고요. 그쵸.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 시그마컴이 그 케이스예요. 아. 시그마컴이 삼성 OEM으로 떴거든. 그래서 삼성에서 TV 카드가 필요한 거야. 근데 TV 카드 내가 만들 수 없잖아. 단가가 안 나오잖아. 네네. 그러니까 시그마컴이 얘기하는 거지. 야, TV 카드 만들어줘. 그러면 시그마컴에서 TV 카드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럼 삼성에서 기본 10,000개씩 갖고 가. 그러면서 1,000개 더 찍어가지고 국내 시장에 풀어. 11,000개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러면 여기 1,000개 팔고 삼성에 10,000개 주고. 네. 안정적으로 저걸 만들어 나가지만 그 성장의 한계를 딱 만들어버리고. 의존성이 너무 높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 계열화 예. 일정 부분 방해한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PC 시장의 변화로 다 메인보드에 통합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다 망했다. 네네. 그럼 메인보드를 만들면 되잖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대기업이 메인보드 수출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네. 만들게 만들었네요. 네. 80년대 중후반이 되기 시작하면은 대기업이
부품 수출을 안 하고 완제품 수출로 바꾼다고. 아,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네. 했잖아요. 네. 완제품 수출을 하고 이제 메인보드는 이제 하청받는 거죠. 저 다른 데서 사오겠죠. 이제 뭐 사서 수출하는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그 대기업은 완제품을 바꿨단 말이에요. 흐름이 끊긴 거예요. 한번. 대기업이 끊으니까 다 끊겼네 그냥. 끊긴 거예요. 새롭게 이걸 만든 업체는 그 네트워크를 못 찾는 거고, 대기업은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거. 여기서 메인보드를 수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타임을 놓친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발전하기도 그 되게 사이에 어렵겠네요. 대만 노틸에서 장악한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건 이거예요. 네. 한국은 완제품 수출에 집중했어요, 이때부터. 아, 국가 전략이기도 했고요. 대기업도 거기에 목을 맸어요. 아, 삼성전자가 90년대에 AST를 인수했어요. AST가 당시에 90년대 삼성이 인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인수였어요. PC 제조사였어요. PC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는. 물론 반도체도 하고 있었지만 삼보가 이머신이 인수했다고. 네네. 다 이때예요. 현대가 맥스터 인수한 거. 90년대에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들 되게 많이 인수했어요. 삼성이 AST 인수한 거. 이것도 3년 만에 망했어요. 90년대에 관련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컴퓨터 수출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에 언론이 막 목매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주요 수출품으로 언론에서 꽁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PC였어요. 부품이 더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완제품이 더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지금 부품이 더 부품이 중요하죠. 더 중요해요. 네. 대만이 그래서 남은 거지. PC 완제품 수출은 고부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당시 고부가 가치로 판단한 거예요. PC 완제품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PC 완제품이 고부가 가치냐, 부품이 고부가 가치냐. 부품이 더 고부가 가치죠. 그렇죠. 네. 완제품을 고부가 가치로 착각하면서 거기서 PC 산업의 명운이 한국과 대만이 갈린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본도 완제품에 집중을 했지 네, 맞아요. 컴포넌트에 집중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실패한 선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번째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의 종합판인데 이제 네. 역시 또 정치 경제. 네. 우리나라의 기본 산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에서 수출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처럼 그 개별 업체가 각각 수출하는 형태로 정부 정책을 짰다면 그러면 아까 그렇게 완제품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넘어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전이 됐겠지.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안 한 거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수출은 대기업 위주 수출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근데 대만은 대기업 위주 아니냐? 대만도 대기업 위주 맞아요. 근데 대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수출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됐죠. 됐다가 대기업이 돼버린 거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못 만들어준 케이스. 시그마컴, 유니텍, 슈마, 인사이트 TNC 이들이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로 뭐 한다면 조금이라도 길을 터줬으면 길을 터주고 더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찾아서 네. 연결해주고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HP, 델 어디든 다 연결이 다 있으니까 연결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들이 거기다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해주고 도와준다면 코트라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을 잘 됐다면 그러면 이들이 내수 시장과 동시에 해외 수출도 OEM으로 하면서 규모를 확 늘렸을 것이고 그렇게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가 했듯이 그렇게 규모를 늘리고 난 다음부터는 일정한 수준이 내가 메인보드를 10만 개, 100만 개씩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부는 브랜드하고 일부는 OEM하고 하면서 브랜드도 런칭할 수 있고 그럼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 경쟁을 할 수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규모를 못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고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전략의 차이. 그러면 이 전략의 차이가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PC 네. 컴포넌트에서 하고 안 맞았던 거지.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러면은 잘못된 정책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는 또 괜찮았을 부분. 그것이 대만과 현재 한국의 결정적 차이를 거기도 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만은 지금 PC 컴포넌트 강국이 됐잖아요. 한국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은? 한국의 대기업 리스트를 쭉 하고 대만의 리스트를 쭉 하면은 차이가 딱 하나 드러나요. 브랜딩 파워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브랜딩 파워가 차이가 나냐 이거지. 대만의 모든 대기업은요 다 쉽게 얘기하면 하청이에요. 아, 그러네. 팍스콘, 알바트론, 그것도 안 메인보드 하청이잖아. 그쵸. 오이에 예. 부품 들어가요. 예, 예.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도 명목적으로 하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PC 부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꽃은 폈죠. 이제서야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가. 근데 그 브랜드 파워가 삼성과 LG에 비교해서는 한국은 다 브랜드예요. 한국은 다 완제품이에요. 대만은 다 부품이에요. 차이가 거기서 나요. 우리가 PC 컴포넌트를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브랜딩 파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TV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것과 메인보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게 어떤 게 이익이 더 크냐고요.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럼 중소기업에서 이걸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 이거 사실 양쪽 다 잡았으면 더 대박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하나의 방향으로 가서 하나의 시그널을 줘야 그쪽으로 이게 이게 산업이 성공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해요. 그나마 한국은 이쪽으로 성공한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은 브랜딩에서 일단 성공했죠. 어쨌든 월드와이드로. 네. 근데 이제 대만의 업체들은 가장 큰 문제가 브랜드가 없어. 아무도. 저희 아는 건 뭐 TSMC 뭐 이런 거 크다고 하지만 TSMC도 부품 공급. 그쵸, 부품이죠. 대만의 모든 기업은요 다 부품 공급업체예요. 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OEM을 했어요. 그쵸. 대만하고 똑같이. 네네. 우리나라 OEM 많이 한 게 뭐 이렇게 뭐 신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OEM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네, 나이키도 맞아요. 한국에서 나이키 만들었어요. 뭐 부산 어디서 만든 네. 근데 한국은 90년대가 되면서부터 김영삼 정부가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저거 있잖아요. 세계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세계에다 우리를 알리자. 맞죠? 그쵸. 네. 세계에다 우리를 알리려면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되잖아. 그쵸.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 LG가 언제 금성에서 LG로 바뀌었어요? 그때도 90년대 아니에요? 90년대예요. 삼성이 로고 바꿨죠. 네. 원래 삼성 로고는 별 별 세 3개 개, 네, 로고였잖아요. 별 세 개, 90년대 초반에. 그 비슷한 시기에 삼성 LG가 다 브랜드를 바꿨어요. 월드와이드에서 통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글로벌로 간다.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흐름이었던 거예요.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테크트리를 그쪽으로 짠 거예요. 대만은 여전히 그쪽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예요. 지금은 시도해볼 수 없을까요? PC 컴포넌트 쪽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끝났어요. 뭐 프로 선수예요. 클럽에서 뛰고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그 40대 일반인이에요. 내가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힘들죠. 불가능하죠? 네. 안 돼요. 너무 멀. 기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뭘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 산업과 관련된 기반과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 기반 위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것도 시스템도 없어요. 좀 열심히만 내가 상업을 다 포기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되고 나서 받는 월급이 지금 내가 받는 월급보다 적은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내 이 비즈니스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 우리나라에서 이걸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비용은 안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을 해서 돈이 들 수 있다고 판단하면 뛰어들겠지. 대만의 그 회사들보다 더 나은 프로핏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프로핏이 더 좋아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이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인수하면 돼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면 되죠. 근데 왜 안 살까요? 돈이 안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역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PC 사업, 컴포넌트 사업은 한국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득이냐 실이냐 이거야. 그쵸. 이게 이 두 갈림길이. 득이냐 실이냐 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근데 저는 실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해요. 우리가 PC 컴포넌트 산업은 놓쳤어요. 대만에 뺏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실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대만의 모든 기업들이요. 네. 하청업체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업체들이 이익이 안 나요. 아, 지금 수익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좋지가 않나 네. 보구나.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20% 벌면 10%밖에 못 벌어요.
아이폰을 만들어서 애플에 줘서 돈을 버는 거하고 삼성이 삼성 브랜드로 PC를 만들어 그 스마트폰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어느 게 이익이 더 커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는 게 나아요? 하청을 하는 게 나아요? 브랜드가 훨씬 그러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면- PC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쉬운 예,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률에서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TSMC가 파운더리에서 버는 거하고 삼성이 자기 거 찍어서 자기 거 파는 거. 규모가 워낙 크니까 밀리는 거지. 그쵸, 예, 예. TSMC가 삼성보다. 근데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예. 이것저것 삼성이 파운드리가 앞으로 안 커진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가 TSMC 반만 쫓아가면요, 규모가. 그럼 삼성이 역전해요. 그렇겠죠. 왜? 왜냐하면 삼성은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 TSMC는 브랜드가 없잖아. 예. 이건 찍어주는 애들이고. 그쵸. 삼성은 내가 찍어서 내가 만들어서 판다고. 이익률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이익률 비교가 어떻게, 어떤 문제로 귀결되냐면요. 우리의 문제로도 귀결되기도 해요. 대만은요, 인건비가 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청이잖아. 아, 인건비를 어떻게 많이 줘. 대만과 한국의 GDP는 2004년에 이미 역전했고, 급여는요, 대만이 한국의 60%가 안 돼요. 70%? 6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달아주시면 좋고. 방금 아까 얘기한 득과실에서 그러면 한국이 대만같이 브랜드 정책을 폐기하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닌 거야. 아니네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구조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고 한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취했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PC 컴포넌트 산업은 부가가치가 한국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산업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처음에는 완제품이 그렇게 됐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버렸죠. 네. 삼성이나 고지가 다 90년대 다 철수했어요. 이제 부품 산업으로 이제 오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가. 네. 부품 산업도 현재 한국의 그 산업 구조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부가가치가 뭐죠? 그래서 뭐 모바일 이런 쪽인가요? 그러니까 칩이죠. 칩. 칩. 예. 칩. 근데 칩은 하잖아요. 이미 삼성. 반도체. 예. 그렇죠. 대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만 스마트폰 브랜드가 하나도 없죠. 그쵸.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대만이. 한국은 어쨌든 삼성이 가져갔잖아요. 대만은 없어요. 있어도. 해봤자 HTC. 그쵸. 네. 그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또 아니죠. 예, 거의 사장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대만이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전히 TSMC 뭐 찍어주는 하청은 여전히 세긴 세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한계가. 한계가 TSMC가 만약에 내 거 할 거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빠그러질걸요? 그렇겠죠. 네. 현재 TSMC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TSMC는 영원히 자기 거 못해요. 영원히 하청을 해야 돼요. 근데 영원히 하청을 하는 업체와 내 것도 하고 하청도 하는 업체 중에서 어떤 회사가 비전이 더 있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아, 그건 안 봐도 네. 비기어예요. 그래서 삼성이 TSMC보다 훨씬 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TSMC는 아주 오랫동안 파운더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가 삼성보다 엄청 풍부해요. 삼성한테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 얘기했어요. 삼성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시간만 주어지면 삼성은 TSMC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PC 컴포넌트는 놔주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쵸, 최종적으로. 근데 최종 보스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또 그 경쟁을 할 거야? 대만과 하고 나서 중국과 또 그 경쟁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모든 그 전자산업이나 그런 데 하시는 분들이 중국과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못하는 거. 그렇죠. 지금 대만도 가장 큰 위기가 중국에서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대만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추억의 제조사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사라지면서 오히려 다른 고부가가치적인 것도 얻기도 했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국산 제조사들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할 수 없는지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